자,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반일 불매 운동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한 카센터에서 일본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수리 거부를 선언하는 바람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일본산 자동차를 타고 왔으니까 수리를 못 해주겠다? 일단 여러분들 순수하게 우리가 법적인 관점에서 있는 그대로 이 사건을 바라보자면 이게 불법이거든요. 자동차 정비법에 따르면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고객의 요청을 거부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두들겨 맞을 수도 있으며 이제 심하면 영업 취소 혹은 정지 처분도 가능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고객의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는 한 주유소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제 일본 차를 타고 오신 분들은 기름을 넣어줄 수 없다. 즉 주유 거부를 선언하셔가지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기사까지 나오셨더라고요. 이제 해맑게 웃고 계신 그 사장님의 순수한 모습을 바라보니까 제가 너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자, 일단 이것도 우리가 법적으로 살펴보자면 주유소를 찾아온 차량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판매를 금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자, 물론 실제로 이제 수리 거부라든지 아까 보셨던 카센터의 수리 거부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뭐 주유소의 주유 거부 뭐 이런 것들은 실제 행동과 사례가 중요하고 예를 들어서 방금 전처럼 현수막을 거는 데서만 그쳤다면 이제 불법이 아니라고도 할 여지는 있다고 합니다. 이제 현수막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닌데 이제 이런 식으로 수리 거부와 주유 거부를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긴다면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런 정말 이제 순수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저런 사장님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총체적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현행 법은 이렇게 처벌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안타깝지만 선진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감성과 군중 심리가 아직까지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지배하는 나라예요. 외국에 있는 언론인들이 이 부분을 자주 언급하는 거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지적으로 이런 데 관심이 좀 있는 분들이라면 저 문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반일 불매 운동이니까 이것은 정의로운 것 아니냐? 이게 바로 그런 정당한 사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 정서와 사회적 분위기를 참작해야 된다라는 생떼를 쓰고 또 실제로 그런 것들이 먹혀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는 겁니다. 이제 한국 사회에서 진짜 지식인들, 책 좀 읽었다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도 자세하게 모르면서 이거랑 그거는 다르지라는 저런 한국 국민들의 불안정한 국민정서법에 대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분노한 군중들은 이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를 않죠. 그리고 한국은 이성보다 감성이 우선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자, 정작 우리가 대한민국 전국 상당수의 주유소에서는 일제 제품인 다스노의 주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셨나요? 저도 최근에서야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상당수의 주유소 주유기들은 이 다스노라고 하는 일본 회사의 또 손잡이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정말로 일본 제품이 한국 산업 곳곳에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지를 정말 몰랐는데 최근 문재인 씨가 싸지르는 똥을 통해서 저도 아주 그냥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는 불매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야 되나요? 그렇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친구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반일입니까? 그리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본 제품인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고 계신 신발에서 위쪽에 있는 만들어진 몸체 부분은 국산이지만 밑창이 일본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개념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쓰고 계신 연필이나 볼펜에서 뭐 연필을 감싸고 있는 목재가 일본산 목재가 사용되었을 경우 여러분들은 무개념 친일파가 되는 겁니까? 그죠? 우리가 대형마트에 쇼핑하러 갔는데 쇼핑카트의 바퀴가 일본의 기술력으로 제작되었다면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쇼핑카트를 미는 사람은 친일파입니까? 한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본 제품이라는 말입니까? 원료 부품의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는 국산이 되고 반대로 얼마부터는 일제가 되는 건가요? 어디까지가 애국자의 마지노선이고 어디서부터가 친일파, 매국노의 기준점이 된단 말입니까? 그 불안한 사회적인 기준치,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대체 누가 결정한단 말입니까? 위대한 당 지도부의 동지들이 결정합니까? 온갖 댓글 알바들이 판을 치는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 동호회의 중론에다가 여러분들 개개인의 자아도 함께 맡기실 겁니까? 일본 기계를 사용해서 생산되는 한국 제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자본이 약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국 회사의 제품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가 가방끈의 길고 짧음을 떠나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일을 해보시는 분들은 잘 안다는 겁니다. 일본 부품이나 일본산 공작 기계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제조 산업은 정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안타깝다니까. 그 선택적 반일 불매 운동이라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요. 일본산 카메라도 써도 되고 일본산 컴퓨터 게임도 해도 되고 일본산 플스를 써도 되는데 콘솔 게임 기기를 써도 되는데 맥주만 안 된단 말입니까? 유니클로 옷만 입으면 안 된단 말입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나요? 대체제가 있는 확실한 저렴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택적 반일 불매 운동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컴퓨터라든지 플스라든지 카메라에서는 불매 운동을 하면 안 된다. 그죠? 그 기준치를 도대체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함부로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그 태도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군중심리라는 게 보면요. 알고 보면 굉장히 잔인하면서도 폭력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이 순간에 굉장히 탄탄한 논리와 근거, 이데올로기로 중부장했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군중심리라는 것은 단순하고 1차원적이고 얄팍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똑똑하고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재능 있는 학생들일수록 선동시키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흰색 도화지야말로 가장 더럽히기 좋은 준비물이기 때문입니다. 질식할 것만 같은 군중심리의 열기 속에 한번 잘못 휩쓸리면 똑똑한 사람들도 한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떨어진 에칭가스, 불화수소니 저 바다 건너 다른 세계에서나 쓸 것만 같은 화학물질들, 반도체 원료만 일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쓰고 사용하는 수많은 물건들이 일본 기계 제품으로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거나 일본의 부품과 기술력이 직간접적으로 가미되어 있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되고 안 되고의 전지전능한 기준치를 누가 정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감히 그 누가 완벽하게 내가 경계선을 제시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누구도 못한다니까요. 지식인들이 군중심리의 위험성을 수도 없이 경고하는 데는 바로 이런 곳에 포인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라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스스로 탄탄하다라고 착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허점투성이라고. 중고등학생들이 이런 곳에 있어서 가치 판단에 혼동을 겪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표권이 없고 미성년자라고 사회적으로 불리는 거니까요. 중고등학생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00번 양보해서 학생들, 미성년자들까지는 봐준다고 쳐도 20살 넘은 성인이 아직까지 이런 데 휩쓸리고 있다면 한국 사회를 바라볼 때는 이제 뭔가 좀 그런 20살 이상의 성인들은 다른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살아가실 건가요? 20살, 21살이 돼야죠. 어른 안 할 겁니까? 어른 안 할 거예요? 평생 고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살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 고3을 기점으로 미성년자는 끝이 난단 말이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일본산 볼펜과 학용품을 때려 부수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스스로 애국했다고 자랑스러워서 뿌듯해하고 이게 얼마나 참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많이 안타깝죠. 어른이라는 사람들은 뒤에서 이런 것들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 순수한 도화지 같은 아이들, 누구보다도 순수한 애국심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 학생들을 어른들의 더러운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는 게 과연 정당하단 말입니까? 학생 여러분들, 부디 현명한 눈으로 어른들을 가려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학생 여러분들을 최고라고 칭찬만 하고 감정을 주입하면서 너희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고 너희들이 나서야만 된다고 자기들의 모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도구가 되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인생은 실전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배우고 더 공부한 뒤에 준비 잘해서 그 실전 링에 천천히 올라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누가 진짜로 어른스러운 걸까요? 누가 진짜로 학생 여러분들을 존중하고 보호해 주는 걸까요? 스스로 판단 내리고 책임지고 결정할 능력을 키워주고 싶은 것이지 절대로 학생 여러분들을 무시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본 제품이고 반일 불매 운동의 범위에 들어갈 것이며 누구부터 누구까지가 애국자이고 군중 심리로 때려잡아야 되는 친일파가 되냐는 것입니다. 그 기준을 도대체 누가 정합니까? 그거 진짜 여러분들의 순수한 생각 맞나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례가 없었던 소득주도 성장 경제 정책, 저거 진작부터 하면 안 된다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경고를 했었는데 그 양심의 목소리로부터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불통으로 일관한 게 누구였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고 나니까 누구 말이 맞는 거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저쪽 계열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절대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이견을 다는 사람들,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들, 토를 다는 사람들을 절대로 인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의 그 양심의 목소리로부터 눈을 감고 등을 돌리고 불통으로 일관한 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었어요. 여러분들 국민들은 위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은 성역이 아니라니까요. 국민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가 있고 군중 심리라는 거는 또 잘못된 방향으로 또 특정 지도부의 입맛대로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 차를 탄다는 이유로 카센터에 갔더니 자동차 수리를 거부하고 주유소에서 기름 팔기를 거부한다? 이거 정상 아니라니까요. 일본 차를 탄다고 이웃의 렉서스 차량을 테러하고 고급 SUV 바퀴에다가 구멍을 뚫고 이거는 아니라고요. 일본 오토바이를 탄다고 해서 그걸 일부러 넘어뜨리고 도망가는 그런 테러 행위들은 애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에 여행 가는 사람은 매국노로 간주하겠다?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인 발언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이런 게 바로 광기라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과거 독일이나 일본을 지배했었던 그 파시즘 있잖아요. 파시즘. 이제 뭐 국가 전체주의, 뭐 국가 사회주의 이런 것들, 군국주의 시절에 일본 같은 모습들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의 좌파 세력들은 이 나치즘과 뭐 파시즘이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의 그 극우 세력들과 맞닿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나오던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공부가 깊어지면, 정말로 사회를 들여다보는 공부가 깊어지면 옛날부터 여러분들이 막 정말 그 우리 속된 말로 귀에 똥 차도록 들어왔다 하는 어떤 그런 격언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명언이나 격언들이 새롭게 곱씹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극과 극은 통한다라는 말은 초등학생들도 알죠. 하지만 그 말의 참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렇죠, 50살, 60살이 되어서도 그 말의 의미를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SBS 아나운서가 하차를 당하고 G20 회의를 정당하게 비판했던 일개 모 유튜버가 이제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거짓으로 반박하고 여당 의원을 시켜서 고소를 하는 이런 나라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민주를 표방한다는 인간들이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겐 누구보다도 무자비하고 독재적이고 탄압적이라고요. 이 가증스러운 위선과 이중성을 도대체 왜 바라보지 못하십니까? 천사와 악마는 날개의 색깔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입받아왔던 일방적으로 한쪽은 절대악이고 한쪽은 절대선이라는 그 유치한 이분법적인 선악 구조만 머릿속에서 벗어 던지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사회가 있는 그대로 바라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